2부에서는요, 김부선 씨 총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김부선 전문가가 있죠. 대한민국에 없는 전문가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 아니 근데 얘들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뤄줘야 되나? 아니, 들어봐요. 이걸로 클리어 해야 돼. 변의사 정변, 의사 겸 변호사가 몇십 명 있는 것처럼, 20, 30명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런 전문가는 20, 30명 있는데, 김부선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마차님이신데, 총정리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부선이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건 기자가 쓰레기인 거예요. 이분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그냥 컨텐츠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첫 번째, 이재명 신체 특정 부위에 콩알만한 크기의 점이 있다. 거짓말이죠. 김부선 당시에 김부선 씨와 지금은 이 통화가 녹취가 풀린 이후에 전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공지영 작가의 통화를 통해서 김부선은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콩만한 크기의 점이 있다고 주장을 한 통화가 유출이 됐었죠. 이에 이재명은 2018년 10월 16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중앙지 대표 1명, 지방지 대표 1명을 동반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성기와 그 주변에 점이 없었고 음모 안까지 확인하였으며 수술한 흔적 및 레이저 시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주장하고 있잖아요. 강용석 등 그쪽에서 재검증해야 된다, 믿을 수 없다. 여기 말리기 시작하면 박주선 씨 같은 상황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계속 검증. 그게 강용석 등의 특기예요. 두 번째, 2017년 12월 12일경 이재명과 인천 쪽 바닷가에서 낙지를 먹었고 이재명이 농협카드로 계산을 했다. 거짓말입니다. 김부선이 말한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해변상회에 2007년 12월경 이재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해변상회 주인은 당신은 가판 형식이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가 없었다. 만약 두 사람이 왔다면 이재명은 몰라봐도 김부선은 알아보고 사인을 받았을 법한데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후 김부선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카드로 계산을 했는지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의 시작 중에 하나죠. 난 내가 봤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제 주위 분들이 이재명이 김부선과 그래도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세요. 불가능해요. 이 정도 되면은 아예 관계가 없거나 사건 의뢰 관련해서 저번에 한두 번 만났다는 게 전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 없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게 돼서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부선과 이재명이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관계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 번째, 인천 바닷가에서 이재명이 찍어줬다는 사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찍어줬다고 공개한 사진이 2007년 12월 12일 인천 앞바다에서인데요. 이 사진의 촬영자는 조카인 김신혜 씨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김신혜 씨가 본인의 카피라이트라는 그걸 박아서 도장까지 박아서 인터뷰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진이 이재명이 찍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자, 세 번째까지가 거짓말이에요. 이 정도 돼도 나머지는 팩트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이 세 개인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지금은 거기에 달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쭉 있어. 한번 봅시다. 인천 바닷가에서 촬영자 이재명이라며 공개한 사진. 네, 이 사진 대박이었죠. 거짓말입니다. 김부선은 이재명의 사진이라면서 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진실이 밝혀지자 착각했다며 번복을 또 했죠. 예,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이고요. 낙지를 함께 먹은 증거로 페이스북에 게재한 해변상회 사진. 요거는 또 되게 웃긴 게 도용한 사진이었습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이 사진을 추적을 해보니 2010년 3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이재명과 데이트한 당시에 찍은 사진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습니다. 김부선의 말이 맞다면 두 사람의 스캔들은 2007년이기 때문에 2010년과는 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띄워다가 자기가 찍은 것처럼 그렇게 올렸었더라고요. 지금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낙지 먹었다 그래서 낙지사 이렇게 계속 불렀었거든요. 낙지사는 따로 계시죠. 이낙연 지사. 굉장히 위험한 방송인데. 아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있잖아요. 정치
캠프에서 길게 안 부르려고 캠프 이름을 서로 그렇게 불러요. 낙캠프. 이게 낙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낙지를 먹었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재명한테 붙어 있는 그 별명 오명 같은 게 찌낙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닌 거죠. 다음에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줬. 요거는 김학의 사건인데요. 왜 김학의하고 윤종철하고 서로 찍어줬다 그랬잖아. 자, 이 이야기는요. 네,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하고는 자신의 지인에게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했으나 이재명의 사진은 단 한 장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야, 우리가 더 이상 이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 손에 디지털 카메라 찍고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기자 새끼들아. 지금은 김부선의 페이스북이 어떤 게 올라와도 기사화하면 안 돼. 김부선 씨는 지금 병원 가셔야 돼요. 계속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분이 김부선은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자, 다음 7번째 교제 기간. 네, 이 교제 기간은 계속해서 김부선의 말이 바뀌는데요. 김부선은 이재명과 교제 시기를 9개월이라고 말했다가 12개월이라고 말했다가 15개월이라고 말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보거든요. 내가 몇 개월 사귀었는지. 자, 연결될게요. 교제했던 장소.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사실은. 이게 옥수동 집에서 연애를 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연애를 해서 1년에 월세만 1,000만 원이 나왔다. 반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 장소가 말을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난방 열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김부선 씨가 난방 열사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분여에 난방비 등 관련한 걸 폭로를 했어. 그 자료가 국회까지 갔어. 나중에 그거를 정보 공개 청구해서 봤더니 김부선이 이재명이 자기 집 들락거렸다고 한 그게 처음에는 김부선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재명이 들락거려가지고 가스비 많이 나왔다는 거고. 난방 세게 틀어서. 세게 들었다는 거고 실제로 봤더니 그 주장한 달에 난방비가 가장 적게 나왔더니 김부선 한 말이 차가운 게 남자한테 좋아서 보일러를 안 틀었다고 하는. 더 이상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합니까? 남자한테 좋은 건 코코메디야 이 사람아. 뭘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김부선하고 이재명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자, 다음에 동갑내기 정치인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동갑 정치인과 잠자리를 했다고 발언하고 뭐 얼굴이 하얀 뭐 총각행세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재명은 64년생이고 김부선은 61년생 3살 누나입니다.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본인이 김부선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맨날 동갑내기 진짜 동갑인 줄 알았는데 아니 검색도 안 해보나 봐요. 아니 근데 이 나이쯤 돼서 연상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재명과 김부선은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난 동네에서 많이 들었다고. 식당 아주머니나 주위에서. 그래도 이재명과 김부선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 10번째.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 연결실에 운전해서 가는 김부선을 옥수동으로 오라고 했다. 이건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 2017년 5월 22일에 이재명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경결실에 가려는 자기에게 거길 왜 가냐며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연결식은 5월 29일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행적을 보면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에 참배를 갔으며 23일부터 29일까지는 성남시 야탑 노 대통령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부선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5월 23일에 제주도 우도에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기록이 남아있죠. 우도 관광 중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여러분 아이도 더 남았어요. 문제는. 아니 뭐 개인 배를 운전해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 남았는데요. 더 이상 김부선 논란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짤로 만들기 위해서 총정리 중이니까요.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의혹 이렇게 얼처구니 없는 의혹은 세상에 없는 거야. 왜?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 11번째 5월 22일이 아니라 49제? 이게 뭐냐면 2021년 7월 11일 김부선은 이재명이 49제 때 거기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 내 집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라고 다시 쓴 거예요. 페이스북에.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 10번에서 이야기할 때는
5월 22일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49제라고 말이 바뀌면서 5월 23일에서 7월 10일로 주장이 번복된 거죠. 하지만 49제 날 7월 10일은 해가 쨍쨍한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1번까지 왔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면 사실 주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 11번째까지 와도 나는 이재명과 사귀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참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2번째, 증발해버린 보낸 문자 메시지. 네. 김부선이 홍익표 의원한테 이재명은 양아치 같은 놈이다. 이재명과 내가 TV 토론을 하도록 주선을 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도록 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김부선 씨로부터 어떤 문자도 받은 바 없으며 김부선과는 일면식도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 대통령님, 내가 문자 보낸 거 왜 쌩까세요? 대통령 안 받았어.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꿈결에 보냈나? 야, 좀 진지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서요. 다음에 이재명과의 불륜을 증명할 사진이 담긴 노트북은 싱가포르에 있다. 이것도 코미디였지. 네,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이재명과의 불륜을 증명할 사진이 담긴 노트북은 싱가포르에 있다. 딸이 형사에게 진술을 했고 형사가 알려줬다라고 게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노트북의 소재는 확인 중이다라고 발표를 이 했습니다.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죠. 다중우주. 여기 김부선이 바람을 핀 우주가 있고 안 핀 우주가 있는데 여기 안 핀 우주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이 정도 거짓말하면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믿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믿고 있는 믿어야만 해요. 거예요. 안 믿으면 이제 자기 정신세계가 붕괴돼 버리겠죠. 그게 아픈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14번째, 문성근은 이재명이 김부선에게 한 쓰레기 짓을 알고 있다? 김부선이 페이스북에서 문성근은 자신에게 이재명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했다면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문성근 씨는 페북에서 김부선은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그 사안에 대한 그녀의 주장조차 단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라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래전 일이라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문성근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래 언니 진짜 왜 이래. 계속 사과만 하는 거예요. 아까 진짜. 이재명 사진이라고 올렸던 다른 기자에게도 문자 메시지 남긴 게 그대로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번째. 이재명은 수감 중인 조카의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틀린 팩트인데요. 이재명은 조카의 1, 2심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인이면 당연히 면회를 가죠. 뭔가를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김부선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면담을 간 거죠. 면담을. 자, 다음이. 의뢰인과 변호인의 면담이라는 면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라는 게. 자, 16번째. 주진우는 김부선 사과와 관련해 이재명과 사전 모의하였다. 이것도 틀린 바입니다. 이재명은 주진우와 김부선과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지금 최근에 나온 김부선의 주장이 그거죠. 주진우가 시켜서 그때는 가짜 주장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까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과 통화해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재명과 연관성이 없으면 김부선의 주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김부선과의 관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종의 코미디 같은 것이고요. 김부선의 주장이 언론에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려면 김부선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쓰면 그게 보도되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아프신 분들은 많아요. 언론이 비겁한 게 이런 거거든요. 언론이 이런 거 자기들 필요할 때 출입처가 페이스북이신 분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거 따와서 기사 쓴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는 인터뷰 내용을 실은 것뿐이다. 나는 SNS 내용을 실은 것뿐이다. 그게 문제가 되면 SNS 여론 아니냐 이딴 글 쓰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좀 근본적인 문제죠. 정말 저기 누구죠? 그 진시성을 가진 이상한 분도 하나 있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 막 아무튼 그런 분들 기생충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께서 이제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렇게 특정을 만들고 싶은 여론과 일치된다 싶으면 그냥 물고 오는 거예요. 최근에 전용욱이 굉장히 이제 또 기자들에게 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썰을 막 던져주고 있죠. 그 전까지 전용욱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전용욱이 갑자기 뭐 이준석을 띄워주고 여당 쪽 이렇게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걸 쓰면 그거 이제 뉴스로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예. 정말 가장 비열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예를 들면 조민양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증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부선의 말은 이재명과 사귀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 이쯤 되면 이건 환자 취급을 해야죠. 자기 주장만 있다고 되는 거예요. 나는 딱 그런 식의 사람들 졸라 많죠. 어째 한 번 봤어. 정필승을 한 번 봤어요. 근데 한 번 봤을 뿐인데 내가 정필승 키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좀 정이 그렇게 많이 가는 얼굴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딱 김부선 보기만 해도 키운 이야기는 것 같고. 더 이상 김부선 이야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거 기사로 내는 기사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그냥 이재명 싫어해요,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